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낸 돈 1억 원에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고재량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도 있는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연금이나 노후 대비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1등. 그래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종합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연금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방송 통해서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 저희 채널의 시청자분들의 대부분 80% 이상이 4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각자 이분들이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후 대비에 있어서 이것 하나 또는 뭐 두 개만큼 네. 이건 꼭 뭐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될까요? 아니 뭐 연금 박사한테 물어보면 정답은 연금에 신경 쓰라고 하는 건 정답이죠. 사실 제가 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벌써 한 15년 가까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연금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알지. 근데 중요한 건 당장 내가 지금 뭐 투자하고 집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많은 이제 자산을 불려오셨는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연금에 대해 많이 관심이 늘어나신 것 같고 특히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40대 중반 이후라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연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늦기 전에 딱 40대 중반 굉장히 좋은 나이거든요. 물론 연금이라는 준비를 30대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때부터 미리미리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 당시에는 또 애도 키워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보통 40대 중반 이후가 가장 좋은 나이인 것 같고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연금에 대한 준비 꼭 하셔가지고 한 65세, 뭐 70세 이후에 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걸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있고 또 뭐 하나 더 추천해드리자면 연금과 더불어서 할 일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퇴직해가지고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노후일수록 더 할 일이 중요해져요. 노후에 일이 없으면 집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젊은 사람들도 집에서 놀면 힘든데 나이 들어서 집에서 놀면 뭐 내가 몸도 아픈데 집에서 있어야지라고 하시겠지만 집에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한 몇십 년 전에 노후처럼 뭐 평균 수명 60세, 65세. 그러면 우리가 퇴직하고 한 5년만 잘 인생을 정리하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노후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을 뭐 연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30년을 집에서 놀면서 보낸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40대 중후반 50대시라면 반드시 노후의 연금 소득과 더불어서 평생 할 일을 준비해라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젊을 때는 내가 일해가지고 지겨워 죽겠는데 뭐 퇴직해서 또 일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이 아니고 여기서 할 일이란 젊을 때와 달리 젊을 때는 내가 남의 집 일을 했잖아요. 우리 연구원님 지금 본인 일 하고 있어요. 트러스톤 일 하고 있어요. 남의 집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피디님들 계신데 무슨 일 하고 있는 본인 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장님이 시키는 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의 집 일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일을 만들어서 찾아라. 내 일. 그걸 노후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노후를 보내신 분들을 연구해봐도 진짜 행복하신 분들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행복하지. 일 그만두고 집에 앉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신 분들은 다 불행하더라. 평생 할 일에 꼭 뭐 소득이 있는 뭐 그런 정규직 일자리 이런 것 외에도 뭐 네. 아르바이트라든지 취미나 뭐 봉사 여러 가지 할 일거리가 다 그럼요. 포함이 되는 거죠. 뭐 돈이 되면 좋겠지만 네. 돈이 안 돼도 내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하면서 돈이 조금이라도 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평생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 박사님 채널에 가보면 네. 연금의 중요성,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국민연금을 그
강조하시는 이유를 음.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연령대별로 조금 그 다른 이유라고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사실 국민연금이 사회복지제도 또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88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가 사실 처음에 너무 후하게 설정됐고 또 초기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연금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 또 앞으로 한 몇 년 내에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낸 돈 대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봐도 너무 후할 정도로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대 이상이시다. 국민연금을 앞으로 한 10년 내에 수령하시는 분들이다. 이분들은 연금 준비의 1순위가 국민연금입니다. 뭐 제도가 지금 뭐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고 여러 가지 바뀐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후세대에게 좀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받으실 분들은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낸 돈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꼭 국민연금을 받으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 얼마 받으시냐면 88년이나 90년대 초반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해 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납입한 총액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한 보험료가 1억 원이에요. 이분들이 국민연금 63세, 64세부터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100만 원 정도 예, 받으시나요?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요. 아, 2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어, 지금까지 국민연금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가입 기간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88년 이후에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낸 돈 1억 원에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받아요. 그러면 이미 5년 차 때 본전 이상. 그럼요.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에 이런 걸 감안을 네, 하겠지만 물론 그런 네. 거 다 감안하면 여기저기 있지만 그걸 우리가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게 되면 네. 뭐 1년이면 2,400, 4년 5년이면 월급 다 받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가 만약에 노후가 한 20년 살았다. 5배 받는 거고요. 내가 한 40년 살았다. 10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1억 중에 그 직장 가입자들이잖아 대부분 다. 그 1억 중에 진짜 본인이 낸 돈은 또 절반밖에 안 돼요. 아, 직장과 이제 본인이 반반씩 그렇죠. 회사가 부담하는 내줬으니까. 거예요. 네. 사실 5천만 원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거의 2년만 넘겨도 그냥 본천. 그렇죠. 40년 살면 2,000% 받는 겁니다. 트러스트 자산운용에서 2,000% 수익 내는 거 있어요? 불가능한 숫자가 국민연금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어쨌든 국민연금이 지금 5, 60대에게는 굉장히 좋은 노후 자산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이제 어떤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이제 나이가 젊어질수록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도 많아지고 또 받는 시기도 늦춰지고 또 받는 금액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어질수록 국민연금의 실효성, 가성비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뭐 20, 30대가 뭐 국민연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중에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이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개혁을 통해서 또 연금 고갈 시기를 또 계속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젊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나는 안 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국민연금 낼 건 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그 제도들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많이 내고 또 개선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일단 또 개인적인 질문이 생겼는데 네. 그럼 이제 연금 개혁이 또 네. 요즘에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더 이 이슈가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개혁 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혹시 진행될 것 같으신지 개인적인 예상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금 개혁이 진행되는 거는 뭐 이미 지금 다 안들이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키냐에 따라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지금 안은 보면은 내는 돈은 더 늘리자.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이걸 12, 15, 18%까지 늘리자는 안. 그다음에 받는 시점을 늦추자. 현재는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고 있는데 그것도 67, 68세까지 늦추자.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는 금액을 줄이자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받는 금액을 좀 늘리자 해서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안도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다양한 안을 조정하는 건데 어쨌든 연금 개혁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후세대에게는 그렇게 좋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마 되게 좀 어려운 것인 거고 이런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 나와도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요. 엄청 좋죠 이런 문제. 네, 이게 사실 뭐
원래는 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발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은퇴 선진국들을 봐도 국가가 연금을 강제하거나 공적 연금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연금이 준비가 돼서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 발달이 좀 늦었고, 그 다음에 공적 연금이 지금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지만 앞으로 받을 세대는 연금이 좀 부족한 거죠. 자, 그러면 공적 연금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국가는 공적 연금의 문제를 공적 연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데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뭐 재원이 어서 생겨가지고 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공적연금 해결의 문제는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더 많이 받으면 내가 적게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많이 먹으려면 당신이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뭐 세금으로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채워주는 것도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뭐 연금으로 채우나 어차피 내가 낸 세금으로 다시 주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해결책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답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공적 연금의 부족의 문제를 공적 연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알려주자. 국가가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서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고 제대로 연금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결국은 공적 연금이 조금 부족해도 여기서 많이 나오면 그렇게 불만이 크지 않거든요. 뭐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게 풍부하고 내가 그 뭐 걱정이 없으면 다른 거 조금 불만 있어도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럼 모든 게 불만이야. 조직도 그렇습니다. 회사가 잘 나가고 있으면 조금 뭐 문제가 있어도 우리 같이 가보자 이러면 되지만 회사가 자기가 먹고 살 게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회사가 못 나가면 모든 게 불만이에요. 왜 이건 안 주냐 저건 안 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공적연금 부족의 문제를 사적연금을 좀 지원함으로써 공적연금으로는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사적연금으로 2, 300만 원 나올 수 있다면 뭐 좀 부족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뭐 사적 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활성화해서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거나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그렇죠. 네. 걸 계속 보조를 해서 돈 나올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주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교육을 통해서 자산운용 배분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재원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또 요즘 다 연금을 찾아 써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그죠? 아니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더 세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든가. 그렇게 해서 연금이 꾸준하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 수익을 올려주게 해주는 것.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연금저축, IRP, 뭐 연금보험, 세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제 혜택을 조금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제도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잖아 지금. 뭐 좀 쓴다고 하는데 생색만 내고 있고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거의 연말정산을 대비해서만 잠깐 그런 상품에 불입을 하는 수준이고 이제 그렇죠. 그거 외에 더 강력하거나 더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